저는 오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위로서 장모님을 박살내러 갑니다. 평생 저를 존재 자체부터 부정하던 그 여자에게 이제 제가 증명해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가난해서 잘못이었다면 오늘부턴 제가 부자라서 불편한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랫동안 입지 못했던 흰 셔츠 단추를 채웠습니다. 빨래 건조대 대신 드라이클리닝 냄새가 나는 셔츠. 이게 이렇게 낯선 기분일 줄 몰랐습니다. 하유는 침대 위에서 저를 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동자가 걱정으로 흔들립니다. 여보, 어딜 가는 거야? 그분께 빚을 갚으러요. 엄마한테? 그래. 이제 내가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거야.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말리지 않아요. 그 애도 아는 거죠. 이 싸움이 이미 너무 오래 미뤄졌다는 걸. 하윤에게 다가가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남자인지 오늘 확실히 보여줄게. 화내지 말고 다치지 마. 걱정 마. 오늘은 내가 때리는 날이 아니야. 말로 끝장내는 날이야. 하윤의 손에서 내 손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장모님을 만난 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36이라고요? 네. 우리 하윤이는 26인데? 네. 보통 결혼할 때는 나이차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죠. 말끝이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그 속엔 이 남자는 실패작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편의점 야간 근무하고 있고 낮엔 배달도 합니다. 2개나? 그럼 월급은 얼마나 되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가 돈이 됩니까? 그녀는 제 가슴에 가난이라는 딱지를 콱 붙였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장모 엄마를 보며 말했죠.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너는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어. 그날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모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위가 아니라 짐으로 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조차 장모님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케를 들고 서 있는 하윤에게 장모가 속삭이는 걸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망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쳐. 도망쳐. 그 말은 하윤에게 한 말이었고 저에게는 경고였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다. 나는 그걸 즐길 거다. 그녀의 미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현실은 빠르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이 일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밤새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고 또 아침이면 배달 상자를 얹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윤이 내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장모님은 행복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사위를 키운 적이 없어. 우리 딸이 왜 너한테 묶여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네가 있으면 하윤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난 당신이 좋아. 그 말 하나에 흔들렸던 제 심장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장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윤 회사 앞까지 찾아와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 이혼해. 지금이라도. 하윤은 분노에 떨며 반박했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가 얼마나 능력 있어? 뭐 있어? 너 식당 가서 제일 비싼 메뉴 하나는 사줄 수 있어? 저는 하윤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장모는 저를 볼 때마다 마지막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젊으니까 버티는 거야.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지 마.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은 회사에서 울고 저는 편의점 창고에서 울었습니다. 서로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제 모습을 하윤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휘청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즐겼습니다. 제가 로또를 처음 사게 된 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장모에게 모욕당하고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온 날, 집 앞 로또 가게 간판 불빛만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에이, 오늘 운이라도 좀 따라보자.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 패배자의 위로 같은 행동. 그 로또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기 전까지는요. 하윤이 슬그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불어. 타겠다. 아침 토스트에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적은 오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기적은 쳐다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이죠. 뉴스 속 자막, 당첨번호,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하윤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 저는 그 순간에도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행운이 올 리 없다며. 하지만 온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장모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몸을 부들부들 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를 놈, 쓰레기, 실패작이라 부르던 사람을 한 줄로 끝내기로.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두려움보다 통쾌함이 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무릎 꿇고 욕먹고 비웃음 당했던 그 집.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가난한 사위가 아니라 전세역전 사위로 들어가니까요. 현관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하신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 집이 있는 18층.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지만 오늘만큼 숨이 벅찬 적은 없었습니다. 현관 앞.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한번 털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내 손이 떨리는 이유가 달라졌으니까요. 쿵.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훑었습니다. 뭐야? 너 왜 왔어? 그 말투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쓰레기를 바라보는 말투.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얼굴 좀 보지 말자 했잖아. 하윤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뵈러 왔습니다. 장모님의 입꼬리가 바로 비웃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윤이 없으면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하러 왔습니다. 말?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의자를 턱 당겨 앉아있던 TV 볼륨을 키웠습니다. 대화할 마음이 1도 없다는 표시죠. 거실엔 명품 쇼핑백과 새 옷들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타인의 부를 빌려 사는 허영, 그게 이 집 공기였습니다. 장모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윤이 이혼할 거다. 심장이 세게 2번 뛰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혼이라고요? 그래.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아. 너 같은 애가 왜 우리 같은 집안에 기어들어왔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되돌려줄 때 정확한 금액으로 되갚기 위해서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린 게 많죠? 불편?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돼. 그녀는 손톱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윤이 인생은 너 같은 애 때문에 망할 뻔했어.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폭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처벌입니다. 어머님,
제가 시선을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생전 처음 장모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 이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난한 사위가 아니라 돈 있는 사위로 왔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너 뭔 소리야? 저는 가방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안내서, 복권 원본, 은행 거래 확인 증명,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툭! 종이 한 장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무시하던 사위가 몇십억짜리 남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장모님은 서류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은행 가보시면 됩니다. 그날 태어나 처음 장모님이 저에게 확인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신나게. 좋네. 좋지. 하윤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딸 인생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정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입니다. 뭐? 어머님이 우리 인생에서 내려가셔야죠.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쾅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날 내리라고? 내가 누구 덕분에?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덕에? 우리는 어머님 때문에 매일 울었습니다. 내 딸이 울었겠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하윤이 둘 다 어머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참 달콤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그 돈 내가 관리해 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부터 저희 부부 돈은 저희 부부가 관리합니다. 너 같은 애가 몇십억을 어떻게 다뤄? 가난할 때도 하윤을 지켰습니다. 부자가 된 지금은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어머님이 저를 가르쳤잖아요. 내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법 어머님이 매일 가르치셨잖아요. 장모님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저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을 더 올렸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재산분할 불가조항 검토 의뢰서. 어머님, 저희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했어? 저와 하윤이요. 하윤이 말도 듣지 마라. 그 애는 어머님이 제 앞에서 하윤이를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생에 어머님이 끼어드는 모든 말과 행동,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나한테 법? 내가? 네. 제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백억 가진 사위가요. 장모님은 제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더 천천히, 더 정확히 박아 넣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말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 이제부터 값을 매기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리자가 패배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윤에게서 온 메시지.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부터는 진짜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는 순간까지 심장이 아주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내 발로 내 인생을 옮긴 느낌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까 비로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휴대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하윤이가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짧게 답장을 쳤습니다. 응, 오늘부터는 진짜 괜찮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진짜로 괜찮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머릿속에 온갖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제게 했던 말들.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딸 인생 망치지 말고 나가. 너 같은 애는 그냥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혀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피는 멈췄습니다. 집 문을 열자 하윤이가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벌떡 돌아봤습니다. 왔어? 목소리에 수백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 걱정, 미안함, 그리고 희망 같은 것. 네. 저는 신발을 벗고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끝냈어요. 무슨 말했어? 하윤은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장모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 독한지도 얼마나 남을 찢어놓는지도 지나치게 잘 아는 딸이니까요. 오늘은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래? 처음에는 돈 보고 웃다가 나중에는 얼굴 핏기가 싹 가셨어요. 역시 돈. 그래서 더 마음이 정해졌어요. 뭐가?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가족 대화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하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내 엄마라서. 그 말이 가장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윤아, 제가 그 애를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머님 책임이에요. 넌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을 뿐이야. 하윤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옷깃에 스며들었습니다. 나 사실 쉬익 숨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가 너무 가난하다고 엄마 말이 자꾸 떠올라서 가끔 겁이 났었어. 저는 그 말이 더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근데 하윤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보다 난 당신이 더 좋았어. 그래서 계속 미안했어.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미안해할 이유는 더 없네요. 왜?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누구를? 우리 둘을. 가난으로 모욕으로 잡아 끌어내리던 사람을요.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다. 하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발신자 박선옥. 받아도 돼요. 무서워. 괜찮아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이 있니? 장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흥분했을 때의 톤이었습니다. 저 도윤입니다, 어머님. 잠시 정적. 그래, 사위. 그녀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놀라서 그랬네. 그래도 가족끼린 서로 도와야지. 가족. 그 단어가 참 우습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는 스피커폰입니다. 하윤도 옆에 있어요. 그래, 잘 됐네. 장모의 목소리에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윤아, 들리지? 엄마야. 응. 하윤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까는 좀 말을 심하게 했지? 근데 그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사위가 로또에 당첨됐다니까 이참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뜻이지. 저는 입 안쪽 쪽살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시하다가 필요해지면 다 내 잘되라고 포장하는 방식? 어머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사위. 그동안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들
다 기억합니다.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너 같은 애, 가난한 놈,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사람. 스피커폰 너머에서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거야. 그냥 말이라는 게 그렇지. 말이라는 게 사람을 찢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 때문에 저는 수없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가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잖아. 좋게 좋게 가자고. 이참에 너네 집 말고 우리 쪽 이름으로 집 한 채 사두면 그럴 일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이름으로 단 한 장의 종이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사위,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말버릇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넌 너무 변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변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대접을 스스로한테라도 해보려고요. 뭐? 어머님, 제가 가난해서 쓰레기였던 게 아니라 어머님 눈에만 쓰레기로 보였던 겁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묵. 하윤이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아. 스피커폰 속 장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엄마 말이 뭔진 알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건 다 널 생각해서. 아니. 하윤이 끊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릴 생각한 적 없어. 거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욕하고 엄마가 비웃고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때마다 울었던 건 나랑 도윤 오빠였어. 엄마는 그냥 자기가 틀리기 싫었던 거야. 장모의 숨소리가 스피커폰 너머에서 거칠어졌습니다. 하윤아, 너까지 왜 그래? 이제 그만해. 하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나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아. 너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응. 너 뒤에 저 남자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 장모의 화살은 언제나 저를 향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가 받아쳤습니다. 이 사람 뒤에 제가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뭐라고. 그리고 저 뒤엔 이제 돈도 있습니다. 정적?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쥐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말. 어머님, 앞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뭐? 하윤이가 원한다면 딸로서 연락은 유지하겠죠. 그건 하윤이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님 사이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사위, 내가 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인생에 빚만 남긴 존재니까요. 장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세상에 나처럼 해줄 사람 없다.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거실도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하윤이 먼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지금 꿈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엄마에서 벗어난 거야? 응. 무섭다. 나도 무섭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벗어났다는 기분.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진짜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분. 근데 후회는 안 해. 하윤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듣고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더 무서웠어.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결정해요. 돈도, 사람도, 가족도. 하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한다. 그 손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은 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로또 복권을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종이 한 장, 얇은 조각. 하지만 이 조각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한 게 아니다. 우리가 버틴 시간이 돈이라는 모양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정중하게 한 사람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난한 사위는 여기서 끝내자. 나는 오늘부터 나를 모욕했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겠다. 그렇게 제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를 깎아내릴수록 어머님이 작아질 겁니다. 저는 다시 가난해져도 오늘의 저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택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남을 부수기 전에 먼저 저를 다시 세우는 것.